안녕하세요. 저는 자유교양대학 천안글쓰기센터 주경미 교수입니다. 오늘은 특히 이공계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작성하는 실험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실험 보고서의 정의 및 종류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실험 보고서의 성격과 의의, 실험 보고서의 일반적인 형식, 그리고 구성 형식, 항목별 작성 요령, 작성할 때 유의할 점 이런 순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보고서의 정의 및 종류. 실험 노트를 바탕으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보다 형식을 갖추어 작성하는 문서가 실험 보고서입니다. 제한된 한 가지 실험 혹은 세부적인 주제에 대하여 자세히 진행된 실험을 정리하여 보고하는 글이 바로 실험 보고서죠. 종류로는 여러분들이 학부 실험 과목을 수강한 후에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요. 연구소 등에서 작성하는 보고 자료가 있고 외부 기관에 제출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에 해당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실험 보고서의 성격 및 의의를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보고서는 실험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의 성격 및 의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굉장히 중요한 학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과학에서 다루는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얻게 되죠. 그리고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기구의 작동, 그리고 탐구, 조직화 등 다양한 종류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지식을 얻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문에 대한 흥미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실험 보고서의 성격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보고서는 실험의 과정과 결과를 다른 연구자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폭이 깊어지고 과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도 넓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방식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하고 나면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실험 보고서의 일반적인 형식, 우리가 흔히 인라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I는 introduction입니다. 서론. 그다음에 M은 materials and method, 예, 재료 방법이죠. 그리고 R, result, the discussion 이렇게 해서 인라드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트로덕션은 실험 목적이나 이론 및 배경, 그리고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가설 등을 기술을 합니다. 그 다음에 Materials and Method는 실험 재료와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어떤 재료들이 쓰이고 어떤 기구를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 기구들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되는지, 그다음에 실험 방법이나 절차 또는 수학적, 통계적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실험 방법의 근거와 출처를 기술하는 것도 바로 이 M 부분입니다. R, result는요.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기술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다양한 그래프라든가 표 또는 그림, 사진 등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디스커션 부분이죠. 이거는 흔히 논의, 뭐 토의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존 연구 또는 기존 실험과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기술을 하고 실험 결과의 의미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분야죠. 이 토의 부분이 바로 나만의 어떤 실험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어떤 독자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참고 문헌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참고한 모든 문헌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이 방법은 우리가 뒤에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보고서의 구성 양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표지가 있어요. 표지에는
제목과 요약문, 제출자 및 공동 실험자 등 제출자 정보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목차 부분은 내용 목차와 표 목차, 그림 목차 순서대로 제시를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본문인데요. 이거는 예비 보고서와 결과 보고서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을 이제 따로따로 제출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예비 보고서와 결과 보고서를 같이 제출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비 보고서는 인트로덕션하고 메터드 앤 메소드 부분이고요. 결과 보고서는 리절트 부분하고 그다음에 디스커션 부분이 결과 보고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 문헌을 제시를 해야 되고요. 부록이 있을 경우에는 부록을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항목별 작성 요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지입니다. 자, 표지는 가장 위에 실험 보고서라고 쓰여 있죠. 자, 이것은 보고서의 성격을 규정하는 겁니다. 뭐 1차 보고서, 2차 보고서, 뭐 기말 보고서 이런 식으로 표지 가장 왼쪽 위에다가 조금 작은 글씨로 이렇게 보고서의 성격을 규정하는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목을 붙여야 되겠죠. 제목은 무엇에 관한 실험이었는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4~5절 안팎으로 작성을 하고요. 너무 길게 쓰는 것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요약 보고문을 이제 핵심 내용을 적는 거죠. 예비 보고서는 실험의 목적이나 실험 과정 중심으로 기술을 하고요. 결과 보고서는 실험의 결과와 결과에서 얻게 된 의의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예비 보고서의 목적 항목과 결과 보고서의 결과값이나 검토 및 토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제출자 정보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 실험 장소와 시간 이 부분들이 들어간다면 더 정확한 실험 보고서 표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실험 보고서 실험 제목 미지 시료 확인. 그래서 요약 보고문 미지 시료 A와 B를 끓는 점을 통해 확인하는 실험이다. 예. 그리고 분말 시약 스테아린산의 녹는점을 이용해서 온도계를 보정하였다. 이거 실험 방법이겠죠. 보정된 온도계를 가지고 준비한 표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A는 에탄올, B는 아세톤이었다. 실험 결과를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출자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목차를 보겠습니다. 자, 목차는 실험 목표, 서론이겠죠. 그죠? 또는 그냥 서론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 및 배경. 세 번째, 실험 재료 및 실험 방법. 그래서 1. 실험 재료, 2. 실험 방법. 그 다음에 4. 실험 결과 및 뭐 문제, 또 문제점. 5. 토의 및 고찰. 이 부분이 이제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나만의 독자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고 문헌, 표 목차, 표 1, 표 2, 표 3, 그림 목차, 그림 1, 2. 그러니까 표 목차를 넣는다는 것은 본문에서도 각각의 표에 넘버링이 되어 있고 표의 제목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과 계열에서는 이 표라고 쓰지 않고 뭐 테이블 이렇게 쓰기도 해요. 또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림만 덜렁 넣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그림에 넘버링이 돼야 되고 거기에 그림의 제목들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표 목차, 그림 목차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림 같은 경우는 그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figure 또는 FIG 이렇게 써서 기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비 보고서의 구성 및 작성 요령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비 보고서는 목적, 기초 이론 및 원리, 실험 장치 및 재료, 실험 내용 및 방법 등이 기술이 됩니다. 일단 목적은 교재의 내용을 참고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고요.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현상이나 이론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내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기초 이론 및 원리는 요거는 실험의 근간이 되는 이론이죠. 간단 명료하게 작성을 하고요. 실험 지침서나 교재뿐만 아니라 관련 논문이나 저서를 참고하여 정리하면 좋겠죠. 그리고 실험 방법이 타당한 것인지 측정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판단하는 그런 근거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실험 장치 및 재료에서는 실험을 위해서 미리 챙겨둬야 할 조건들을 기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험 개요도가 그려져야 되고요. 그림 속에 뭐 기구나 장치 각각의 이름을 기재를 하고요. 뭐 온오프 돼야 되는 거, 오픈 클로즈 돼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실험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상태여야 하는지도 기술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실험 내용 및 방법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죠. 예비 보고서에서는요. 준비된 기구나 장치들이 어떤 순서로 작동되는지 실험의 진행 과정이 구체적이고 적이고 자세히 기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실제 실험에서 수행된 과정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고요. 수학적 모형을 통하여 해석값을 도출한 경우에는 관련된 수식이라든가 초기값, 뭐 경계값, 조건 등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야외 조사인 경우에는 뭐 조사지의 위치, 날짜, 기상 조건 이런 것들도 기술이 돼야 되겠고요. 표나 그림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이 돼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의해야 될 사항, 권고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때는 그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결과 보고서의 구성 및 작성 요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비 보고서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결과 보고서이기 때문에 실험 결과 어떤 측정값이 나와 있는지를 기술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진행 순서에 따라서 차시별로 실험 결과 및 측정값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 조작하거나 추정하거나 예측한 결과를 기술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오차를 해석을 하는 부분도 들어가야 됩니다. 오차를 정확히 기술하고 이런 오차가 왜 일어났는지 오차의 원인을 찾아서 기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험을 직접 주도한 실험자가 자신의 실험 결과를 교재나 다른 실험자들의 결과와 비교 대조해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값을 계산했을 때는 단위를 통일시켜 기술을 해야 되겠고요. 실험값을 계산했을 때 그 계산 과정이 상세히 기술이 돼야 되고 거기에 해석이 더 덧붙여져야 되겠죠. 그리고 결과값은 실험 분야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교수님께서 요구하는 그런 형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서 기술을 해야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수치 데이터로 나타난 현상의 변화는 도표나 그래프로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고찰 및 검토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실험 결과와 이미 알려진 값을 비교해서 자신이 측정한 값의 타당성을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에 의미를 부여해서 연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거죠. 이게 실험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실험자의 개성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고찰 및 검토입니다. 그리고 실험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서 제시하고 발전 가능성도 진단을 합니다. 또 실험 중에 생긴 의문 사항을 질문 형식으로 남기거나 또는 이에 대한 답변도 작성을 하고요.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상세히 기술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표를 이용해서 실험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할 수 있으면 거기에 또 자신의 의견을 더 덧붙인다면 좋은 고찰 및 검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참고문을 작성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아마 전공 영역마다 작성하는 그런 관례들이 있을 겁니다. 그 관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 되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참고 자료를 수집할 때는 전자저널을 좀 많이 이용하죠. 키스나 DDP나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리스나 NDS에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참고 자료를 수집하면 될 텐데요. 참고 문헌은 충실성을 보여주는 결정적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이 돼야 됩니다. 이때 참고문헌을 제시하는 형식이 있죠. 그 형식에 맞게 단행본일 때는 저자가 먼저 나오고 제목, 그다음에 출판사, 출판연도. 논문인 경우에는 저자, 그다음에 논문 제목, 논문이 실린 학술지 이름, 그다음에 권호수, 그다음에 학회명, 발표연도 요런 것이 들어갈 겁니다. 번역서인 경우에는 그 책 제목 뒤에다가 번역한 사람의 이름을 쓰면 되겠죠. 자, 실험 보고서 작성 시 유의해야 될 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쁜 보고서는 어떤 보고서일까요? 예, 실험 보고서를 제출한 학생이 실험에 관심이 없다는 인상을 주는 경우예요. 즉, 실험 시간에 나누어준 유인물을 자신의 말로 굳히지 않고 그냥 그대로 베껴서 내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실험 중 변경된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를 수정하지 않고 유인물 그대로 적어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술하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잘못된 위치의 내용을 배치하는 경우입니다. 뭐 결과의 재료 및 방법을 그대로 적어 놓는다든가 토의 부분의 결과를 그대로 옮겨 적는 거 요런 것들을 에, 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토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요. 아까 실험 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토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의 부분에서는 이 실험의 의의라든가 이 실험을 통해서 내가 확인한 거, 발견한 거, 뭐 중요성 이런 것들이 다루어져야 되거든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토의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 토의 부분이 충실하게 작성이 되어야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좋은 보고서는요. 예. 많은 양의 참고문헌을 찾아서 이것을 인용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본 실험의 결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그런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토의 부분이 충실하게 기술된 이런 보고서가 바로 좋은 실험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실험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험 보고서를 쓸 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고요. 가끔 학생들이 상담을 해오는데 토의 부분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들이 많습니다. 토의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충실히 잘 작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유교양대학에는 글쓰기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글 쓰는 것을 상담할 수 있고 1대1 상담을 통해서 더 나은 글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각 캠퍼스에 그 글쓰기 센터를 여러분들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실험 보고서 작성법 강의해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